지금 뭐니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AI 광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심과 기대 사이에 우리의 메모리 업체들 혹은 그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AI 진영에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도 늦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그를 위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집중 분석,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쉬고 있던 사이에도 AI 뉴스들은 타임라인별로 차곡차곡 나왔습니다. 우려와 기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으나 거의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의심을 지워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일단 오픈 AI 중심으로 반도체 AI 진영에 대한 관전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일단 저희 쉬는 사이에 그 해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연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5% 정도 올랐고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각각 6%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일본에 상장돼 있는 키옥시아, 예전에 그 도시바 반도체죠. 네. 도시바 반도체에서 분사한 건데 키옥시아는 대략 16%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AMD하고 오픈 AI의 전략적 동맹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와도 협력하고 AMD와도 협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그 필수적인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오픈 AI 하나만 가지고 힘들고, 거기에 또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도 성장하는 게 자체가 힘들고, 시장 자체가 멀티플레이어들이 막 진입을 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봤다시피 예전에 아이폰 나온 다음에 아이폰 혼자 스마트폰 시장을 키웠다라고 하면 시장이 절대 안 커졌을 텐데, 거기에 갤럭시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 플레이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장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AMD도 들어올 거고 나중에는 또 인텔도 들어올 거고, 이게 각각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 자체를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딱 3개밖에 없고, 네. 이 기업들이 지금 캐파를 전혀 늘려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부족하다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들 아니면 AI 관련한 기업들, 오픈 AI 같은 이런 기업들에 관련한 투자, 협력, 뉴스 등이 쏟아지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이제 쭈루룩 반도체 소부장을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IB 등에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말씀 주신 메모리 3사의 목표가를 다 올렸어요. 막 자극적인 하이닉스 54만 원, 삼성전자 12만 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포모가 발현이 된단 말이죠. 지금 사도 괜찮을지 어떤 생각이셔요? 일단 지금 계속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지난번 샘 올트먼 와가지고 90만 장 달라. 네. 이게 사실 이 90만 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만 장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긴 한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전체 캐파를 합쳤을 때 D램이 120-30만 정도인데 그거를 90만 장을 혼자 달라고 했다. 이건 시장 자체를 완전 망가뜨리는 정도로 엄청난 큰 숫자인데,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게 맞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부터 오픈 AI 나온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요게 제대로 되려면 이 정도 물량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즉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요게 현실이 되려면 이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깜짝 놀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AI 관련된 전체적인 반도체의 실적에
크게 막 빠르게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10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컨센서스가 10.8조였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마지막 리포트가 12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고 메모리 가격이 겨우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3분기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하이닉스가 30만 원 찍고 25만 원까지 급격하게 빠졌을 때 그 이슈가 뭐였냐면 내년에 대한 HBM 가격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샘 올트만의 90만 장 얘기는 내후년까지에 대한 HBM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내년이랑 내후년까지의 HBM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50% 정도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익 추정치의 상향 사이클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외사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70조 원이었어요. 네. 불과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0조가 컨센이었는데 이게 스트릿 하이가 나오면서 70조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10월 달에 넘어가서 10월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실적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실적 나오고 리비전 되기 시작하면 이 70조가 컨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하이닉스 시총이 300조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내년 이익으로 70조라고 치면 PER 우리가 고점 PER을 5배, 6배밖에 안 쳐주긴 하거든요. 사이클 고점일 때. 그러면은 5배만 치더라도 시총이 350조니까 지금보다 대략 한 7, 80조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익 시장의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다 적용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HBM의 성장을 한 번 더 샘 올트만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부터 이제 메모리땅까지 받쳐주는 여러 뉴스가 되고 있다면 그 밑에 기업들은 어떨까요? 사실 뭐 하나비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 너무 못 가기도 했고 그렇게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처지는 종목들부터 뭐 기판 같은 심텍 이런 잘 가고 있는 종목들까지 놓고 봤을 때 종목별 차별화 속에 저희가 어떤 종목군으로 좀 압축을 해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전체적 이제 말씀하신 하나비전은 개별 이슈가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의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까지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갈 만큼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대략 캐펙스 47조, 하이닉스가 20조 정도 할 텐데 이 둘이 합쳐서 67조 되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디램 캐파의 증가는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샘 알트만의 90만 장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하이닉스 올해 총 투자 금액이 67조 원인데도 캐파가 하나도 안 늘었다고 보면 내년에 이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67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퓨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테마성으로 뭐 CXL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통의 반도체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뭐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 등등 이런 네. 업체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낸드의 테스나 다른 업체들 이런 기존 예전에 좋았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주 사이클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 사이클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4분기부터 충분히 누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진영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사실 유리기판, CXL, 속캠 관련해서 이런 AI 반도체 진영의 작은 소테마들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빠른 대응을 생각하지 않고 좀 긴 사이클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소테마보다는 말씀 주신 이제 AI 반도체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려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신테마도 좋긴 한데 이제 그거는 지금처럼 그 전체적인 이익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사실 조금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통의 그 반도체 그 소부장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턱까지 찼을 경우에 새로운 종목들을 찾으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IT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꾸준하게 전략을 주셨어서 IT 반도체 통으로 불리시는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 AI 반도체 뉴스들 거기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시기를 어떻게 짜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이전에 그 삼성전자 8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왔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렇게 이제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순식간에 앞자릿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게 시장 사이클이 되게 고점 같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일 때 만약에 주식을 팔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좀 되고 있긴 해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의 이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기 때문에 요거를 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수급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잘못해서 차익 실현하면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데 굳이 먼저 빨리 뛰어내린다면 추가 대응하기가 여력의 운신의 폭이 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관세는 어떤가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일단 관세는 이제 개별 관세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이제 이건 사실 트럼프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트럼프의 전체적인 정책이 그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관세를 세게 때리면 가장 피해를 입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런 그 미국의 반도체나 세트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별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관세 이슈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집중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한다면 쉽게 이 흐름에서 내리지 마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